이번 강연은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강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세금 지원 제도에 대해 동안양 세무서 김기영 사장님께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우리 레미콘 업계를 위하여 어렵게 시간을 내어주신 김기영 세무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동안양 세무서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그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의 그 연합회 경영혁신 세미나에서 레미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종 회장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최고 경영자분들을 모시고 가업승계 관련 세금 강의를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근무처인 동안양 세무서에 오기 전에는 용인세무서와 그 전에 이제 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세목과 달리 이 상속증여세는 미리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만큼 절세, 즉 돈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의 68%가 그 가업승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중 그 70% 이상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사실 세포 과목이라서 약간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으니까 하여튼 많이 호응해 주시고 오늘 하여튼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그 100%는 아니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마이크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 그 5가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그 메인 주제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와 증여세 과세 특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상속 증여세의 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상속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메인 주제를 말씀드린 후 가업상속 그 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그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연부연납 제도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꼭 더 나가고 그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될 그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티브를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그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명목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에 비해서 세계 4위입니다. 세계 4위지만 그 최대 주주의 할증률을 감안하면 OECD 국가 중에서 65%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7월 25일 날 그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발표한 거 보면은 지금 그 최고 할증률을 현재는 30%인데 그거를 20% 지금 인하를 할 그런 그 예정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한다면 한 60%가 되는데요. 60%가 된다 하더라도 일본이 이제 55%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단 그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나타나 있고요. 여기 뭐 화면에서 금방 보셨겠지만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그 손톱깎이 업체 있습니다. 그 37. 그다음에 종자 산업으로 유명한 농우바이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콘돔 업체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니더스. 그다음에 그 밀폐용기 제조업체 그 락앤락. 이 업체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여기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무거운 상속세 때문에 그 어떤 가업을 잇지를 못하고 사모펀드 등의 지분 또는 경영권을 양도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불운의 기업들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러한 기업들이 미리 이러한 그 가업 상속에 대해서 좀 알고 준비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총경영자분들은 되게 행운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이따가 뭐 사후 관리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그 잘만 활용하시면 이 가업 승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속세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망으로 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부터 6개월 내에 그 신고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서 양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그 상속 증여세를 제가 하면서 그 상속인 피상속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용어 나오는데 돌아가신 분이 상속입니까 피상속입니까? 아마 뭐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어떻게 기억하면 가장 좋으냐면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실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속세 과세 체계는 뭐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피상속인이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같은 그 총 상속 재산 가액에서 그 금양임야가 있습니다. 금양임야 그런 어떤 걸 비과세되는 걸 빼고 그다음에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지금 장례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500만 원까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인정해 주고요.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례 비용이든가 채무를 빼고 그다음에 그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그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하면 이제 그게 상속세 과세 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배우자 공제라든가 일괄 공제 이런 걸 쭉 해서 상속 공제를 하고 나면 그게 바로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고요. 여기서 세율이 이제 10%부터 50%까지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체계를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갑자기 그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 상속 재산이 내가 그분이 뭐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읍면 동사무소에서 그 신청하시면 되는데 사망 신고 시 또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상속 공제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괄 공제가 5억 원이고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5억이다 보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한 10억까지는 상속세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무에서도 10억 원 미만은 이제 조사 대상 전부 다 이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걸 또
이렇게 악용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 부동산 가액을 확 올리는 거예요. 이거. 상속재산을 받은 거를. 그 왜 올리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그 양도소득세 할 때 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분이 막 억울하다고 이제 불법까지 내는 바람에 그 적부심 심사 청구까지 했는데 다 이제 다 부채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예, 잠깐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이제 편법 그 증여세 탈루 사례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사실 그 이 증여세도 보면 이제 상속세가 사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다라면 상속세는 그 생전에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세는 원래가 6개월 내에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증여세는 입에서 3개월 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 증여세 신고 계산서고요. 이 증여세도 그 상속세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간단한데요. 그 수증자가 받은 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중에서 그 비과세나 채무 부담을 빼고 그다음에 그 증여자산 가산액을 더하겠는데 이건 뭐냐면 그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그 합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두 분의 그 증여한 걸 합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준 것을 합산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한 600만 원 주고 어머니가 한 500만 원 주면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저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기 합산해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혼이라든가 사별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돈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부 같은 경우도 동의돈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동의돈을 보고 1,000만 원 이상 그 저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합산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증여세 과세 가액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배우자 공제 6억 원, 그다음에 뭐 자녀 공제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고 거기다가 세율을 하는데 세율도 그 상속세하고 똑같습니다. 10%부터 이제 50%까지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 상속 증여세의 어떤 과세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오늘의 그 메인 그 주제인 가압상속 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 저기 동영상 보시니까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예. 그 하여튼 여기 영상 속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 가압승계에 있어서 가장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상속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기업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최근에 그 구본모 회장의 별세로 그 상속세가 9,215억 원이 발생한 LG그룹 같은 경우도 2018년 배당금 상당히 그 늘렸고요. 그다음에 그 나이스 정보 시스템의 천일고속 등도 배당금을 많이 늘려갖고 상속세 지원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버릇 나빠질까봐 죽을 때까지 이제 재산을 갖고 있다가 물려지는 것이 이제 관리였었는데 지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어떤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최고 경영자의 평균 나이가 지금 62.8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시는 그 7, 8년 정도가 그 가압승계 그 컨설팅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가압상속 공제를 잘 알고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있으리시라고 봅니다. 이 가압상속 공제는 이제 금방 나온 것처럼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압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압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가압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압 영위 기간에 따라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 가압상속 공제는 아까도 제가 저 김현석 이사장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그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그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활용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 많이 느끼시는 그 사후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이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올해 7월 25일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그 세법 개정안에 보면은 이 가압상속 공제 관련해 갖고 사관에서 4개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가압상속 그 어떤 사후관리 기간이 한 10년이었었는데 그게 한 7년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7년으로 줄고 그다음에 어떤 그 주업종을 분류한 데 있어 갖고 과거에는 그 세분류해 갖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범위를 넓혔고요. 그다음에 고용무지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저기 자산 유지 이런 그 의무를 약간 완화시켰는데 약간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가업 승계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되게 완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런 걸 좀 내용을 아시고 많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가압상속 공제는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가압 요건,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피상속인, 세 번째가 상속 요건인데 사실 이게 뭐 거창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사업만 운영하시면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압 요건은 그 세 가지입니다. 계속 경영 기업이어야 되고 중소기업 또는 이제 중견기업이 된다. 특히 이제 이 계속 경영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계속하여 경영하겠다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 가압상속 공제는 이제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잠깐 와이프한테 양도했다가 다시 투자해도 안 됩니다. 이게 남편이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영한 기업이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상에 대표자 등재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판별을 하고 있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가업 경영에 거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 중견기업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상징의 별표에 따른 업종 주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우리 그 요 업종은 그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를 따르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숙박업이라든가 임대업 요거만 빼고는 대부분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이하면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 계속 경영기업이 된다. 이거만 이제 잘 충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피상속인 요건인데요. 피상속인 요건 두 가지입니다. 주식 보유 요건과 대표이사 재직 요건인데 주식 보유 요건은 뭐냐면 피상속인을 포함한 체제주주 등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된다. 여러분들 그 최대 주주는 알고 계시죠? 최대 주주는 뭐냐면 주주 또는 출자자 이름과 그 친척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해갖고 그 보유 주식이 가장 많은 그 해당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 제가 지분이 30%가 있고 와이프가 한 20%가 있고 아들이 10%라면 저도 최대 주주, 그다음에 집사람도 최대 주주, 아이들도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체제 주주 등의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아울러 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되는데요.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기간. 만약에 내가 20년짜리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10년은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일부터 수급해서 10년 중에 5년 이상 기간을 이제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시거나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고령화 사회를 반영해서 이제 신설된 건데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의 기간만 가업을 영위했다면 그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서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의 기간만 근무를 하면 그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기관 계산한다는 거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 보유 요건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는 대표이사를 아무리 근무를 해도 충족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속인은 연령 조건은 18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업 종사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피상속인이 갑자기 천재지변 또는 그 인재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속계 실적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자기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그러면 이제 그것도 영위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질병 때문에 이제 어디 먼 데를 간다. 그럼 그것도 그 가업을 영위한 걸로 저기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취임 기준이 있는데요. 그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을 취업해야 되고 신고 기한 내 2년 이내 대표이사를 취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맨 마지막 그 납부 능력은 이제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이 되는 건데 가압상속 재산의 상속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 이 가압상속 공제는 그 상속세의 부담을 가압승계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 부담을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를 이제 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렇게 어떤 자금 능력이 있으면 굳이 가압상속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가압상속 공제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 저 나쁜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연령이나 가업 취임 기준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가압상속 공제 대상 금액은 그 가압상속 재산가의 전액입니다. 전액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했으면 이제 200억, 20년이면 300억, 30년이면 이제 500억을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압상속 공제라는 것은 개인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압령 자산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이 사업용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상속재산 중에서 가압에 해당한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 중에서 사업 무관 비율을 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뭐 한 상속 그 주식을 평가받더니 한 1,000억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임대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삼 토지 같은 게 한 30% 된다 그러면 한 700억 정도로 이제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 30년 이상 했다 그러면 이제 500억 정도를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사실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실감을 그 느껴드리기 위해서 직접 그 비교표를 한번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18년 기준인데요. 만약에 그 가압상속 재산가액이 600억이다 했을 때 이쪽 왼쪽은 이제 미적용한 거고 우측은 이제 가압상 적용했을 경우에 이제 그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압상속을 적용받으면 이게 30년 된 기업을 가장했을 때 500억을 이제 공제를 받습니다. 500억을 받고 그다음에 일가 공제는 똑같이 5억을 받습니다. 5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벌써 달려지죠. 그 적용을 안 받으면 595억인데 그 적용받으면 이제 95억 원이 됩니다. 어차피 세율은 이제 30억이 초과되면 다 50%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율은 이제 50% 적용되는데 산출세액은 가압상속을 적용받지 않으면 293억 정도가 되는데 그 가압상속을 적용받으면 한 43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신고세액 공제하고 해서 자진납부세액을 하면 278억 대 40억이 돼갖고 무려 한 237억 한 8억 정도가 이제 그 상속세 적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을 따져봤더니 가압상속을 적용을 받지 않으면 한 46% 정도가 이제 세금이 내는데 가압상속을 적용받으면 한 6.8% 정도밖에 세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상당히 그 어떤 실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피상속인이 그 가업을 두 개를 영위하고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두 개를 영위한다 그러면 가업상속 기간이 가장 큰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면 30년하고 20년짜리 두 개 하고 있다 그러면 30년을 적용해갖고 500억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되 그 먼저 가장 그 긴
그 가압상소 그 기업부터 먼저 이렇게 저기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개 중에서 가장 가압 영위 기간이 긴 기업에 그 상속 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해석 사례인데요. 그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압을 법인으로 전환해 갖고 그 계속해서 상해법인의 최대 주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사업자로서 가압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서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기 때문에 어떤 가압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그러면 개인의 영위 기간도 같이 이제 포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만 이제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사업자로서 가압 영위 기간을 포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두 개 이상의 가압을 영위하는 경우 그 가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각 사업자별로 판단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예. 이거 제가 이거 반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요. 하여튼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상속 공제 사후 관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가고요 이렇게 해갖고 그 자산의 처분, 가압종사, 지분 감소, 고용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뭐 10년 이내에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다음에 10% 5년 이내에 10%의 처분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완화가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10년에서 이제 7년 내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자산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자산의 처분뿐만이 아니라 임대해 주는 것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자산의 처분, 가압종사, 지분 감소, 고용주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7년 이내에 이런 그 사후 관리를 위반했다 그러면 그 7년 미만은 이제 100%를 다 추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8년 미만까지는 9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 적용하게끔 되어 있다. 잠깐 동영상 잠깐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이 증여세 과세 승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셨는데요. 사실 아까 같이 이제 말씀드린 이제 가압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죽으면서 이제 그 이루어진 거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이제 증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그런 지원을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 등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압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최대 100억까지는 이제 그 특례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특례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 그 적용 요건이 이제 4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압 종사를 해야 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대표회사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가압상속 공제는 2년 이내에 대표회사에 취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5년 이내에 취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제주주 중에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사실 과거에는 체제주주 자녀들한테 각자 해결됐었는데 이게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그 최대주주 중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증여자는 가압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가압상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발행주소 또는 출자청의 50% 이상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증여 물권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 법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반드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주식 또는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요 4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요 과세에 대한 이해도 보면은 아까 그 증여세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요 흐름은 똑같고요. 그리고 최대 그 100억 원 한도로 해서 우리가 하고 그 100억 원 한도 초과된 것은 이제 그 기본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례세를 적용할 때 10%까지는 그러니까 30억까지는 10%, 30억 원 초과분은 이제 2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 중요 사항인데 이건 사실 이제 어떤 되게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거 체육 경자분들이 그냥 이런 정도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속 그 증여세 신고할 때 이거를 그 특례 적용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분리해서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이제 그 주식 50%를 보유한 부친이 주식 60억 원을 증여했는데 그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가액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60억 원에서 68, 48, 48억 원이 이제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특례를 안 받는 게 12억이 돼서 기본적으로 그 5억 원을 공제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특례 적용해서 5억 원을 공제를 하고 그에 반해서 그 일반적인 건 이제 그 직계비에서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액이 되고 세율이 이제 35억까지는 10%, 그다음에 초과는 20%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60억 원을 증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세는 이제 한 8억 4,500 정도 이 정도밖에 부담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가압상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진짜 이 세수 효과가 얼마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70억 원을 증여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일반적인 증여는 이제 5천만 원만 공제되는 데 비해서 가압승계 주식 특례 적용하면 이제 5억 원 공제하고 실제로 자진납부세액이 28.7억 원 대 10억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압상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압승계 주식 특례 적용도 상당히 그 유용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사례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뭐 종사하지 않거나 5년 대표해서 취임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사고관리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연부연납제도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상속을 받다 보면은 대부분이 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상속세를 내는 현금하기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또 어떤 뭐 자기가 그 기계 설비 같은 걸 팔면은 어떤 사업 유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급하게 사다 보면 또 저가 매국 때문에 또 어떤 손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이제 감안해 갖고 그 상속 또는 증여세가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그 나눠서 분납할 수 있게끔 해놓은 제도가 연부인납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연부인납 기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세는 5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압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50% 미만은 10년에 비해서 가압상속 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2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 가압상속 공제하고 연결돼 갖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다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우리 그 경자분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그 임원퇴직금이 올해 7월 25일 날 그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임원퇴직금이 이제 그 지급 배수가 3배수에서 2배수로 줄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약간 그 퇴직 소득에 대해서 지금 여유가 있다가 2배수가 되는 바람에 그 1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유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 퇴직금,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갖고 법인세법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다만 그 어떤 그 임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의 지급이
무한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근속연수의 3배수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 3배수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했었는데 그 3배수가 2배수로 줄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소득으로 내야 될 거를 근로소득으로 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세부담이 많아진 거죠.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이 5억인 경우에 근로소득세로 내면은 세율이 42%입니다. 최고 세율. 근데 퇴직소득으로 하면은 18%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세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려면은 이 퇴직소득을 좀 많이 받으려면, 올리려면은 천상 이 급여를 갖고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또 막상 마냥 급여를 올려버리면 또 매월 원천 징수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수 효과를 잘 좀 따지셔갖고 그 합리적으로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런 그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개인별로 그 지급별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그 차등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그 해석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별로 정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특정 임원에게만 높이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부당해산부인 적용 대상이 되고, 아울러 그 우리가 이제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갖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봐갖고 퇴직으로 처리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면 안 되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퇴직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밖에도 제가 사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사실 가업승계만 풀려면 4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4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최고 경영자분들만 모시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추려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쫓기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기 동안양 세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 강의 약간 좀 부족하지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나머지 시간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준비해 주신 거 다 못 보여주신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오늘 우리 레미